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점점 깊어지는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팔자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팔자주름의 깊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특정한 습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같은 연령대라도 특정 습관을 가진 그룹의 팔자주름이 평균 2.3배 더 깊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웃을 때마다 입가 주변이 더욱 선명하게 접히는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78%가 팔자주름을 가장 신경 쓰이는 노화 증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 피부 탄력 저하 등이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상 습관들이 팔자주름을 더욱 깊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에서 실시한 5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일한 연령과 유전적 배경을 가진 쌍둥이 52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 습관의 차이만으로도 팔자주름의 깊이가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보다도 우리의 일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팔자주름을 깊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팔자주름을 깊게 만드는 4가지 주요 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팔자주름이 한번 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팔자주름을 깊게 만드는 숨겨진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습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밤 7에서 8시간 동안 유지하는 수면 자세가 팔자주름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의 경우 베개나 침구리로 인해 얼굴 한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팔자주름이 평균 2.8배 더 빨리 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항상 같은 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다면 그쪽 얼굴의 팔자주름이 반대편보다 훨씬 깊어지는 비대칭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 피부과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자세와 주름 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룹이 바로 누워서 자는 그룹보다 팔자주름 깊이가
평균 3.2 더 깊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2라고 하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름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얼굴 피부는 밤 동안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이때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 콜라겐 섬유가 정상적으로 재배열되지 못하고 접힌 상태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피부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접힌 자리가 그대로 주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베개의 재질과 높이입니다. 너무 높거나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시면 목과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서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베개 사용자의 85%가 안면, 근육 긴장과 관련된 주름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 표정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다양한 표정들이 팔자주름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매우 흔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팔자주름을 깊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UCLA 의과대학 신경학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5천 번 이상 특정 표정을 짓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부위 주름이 일반인보다 4.7배 더 빨리 형성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표정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찡그리는 표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를 할 때,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 눈가뿐만 아니라 입가 주변 근육까지 함께 수축되면서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 깊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쪽으로 웃는 습관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나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한쪽 입꼬리만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비대칭적인 표정은 한쪽 팔자주름만 유독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강남세 브란스 병원 성형외과에서 조사한 결과 비대칭 표정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67%가 좌우 팔자주름의 깊이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웃지 않으면 팔자주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웃음은 얼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표정 습관인 것이죠.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운동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표정 근육 사용은 오히려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근육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해당 부위에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습관, 수분 부족과 잘못된 보습 관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겨울철에만 피부가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연중 내내 충분한 수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팔자주름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일 수분 섭취량이 1.5일 미만인 성인의 경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그룹보다 팔자주름 깊이가 평균 43% 더 깊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수분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콜라겐 합성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주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피부 수분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같은 제품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자주름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더 집중적인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의 연구에 따르면 팔자주름 부위에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풍부한 보습제를 하루 3회 이상 발라준 그룹이 일반 보습제를 사용한 그룹보다 주름 개선 효과가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 자외선 차단 소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라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 50세 이후에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팔자주름 진행 속도가 무려 55% 느렸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만으로도 충분히 주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데 이미 노화로 인해 이 성분들의 생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파괴까지 일어나면 주름이 급속도로 깊어집니다. 또한 자외선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주름 형성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면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시되 2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팔자주름 부위는 표정 변화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므로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수면 자세 만들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베개의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6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어져서 턱 라인의 압박이 가해지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얼굴이 붓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크나 세틴 소재의 베개 커버 사용하기입니다. 이런 매끄러운 소재는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수면 중 얼굴 압박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피부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면 소재를 사용한 그룹보다 수면 후 얼굴 주름 자국이 평균 60% 적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으로 바로 누워 자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처음에는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쪽으로만 계속 자던 분이라면 반대편으로도 자는 연습을 해보시고 점차 바로 누워 자는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 환경 개선하기입니다. 방의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피부 재생에도 방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표정 습관 만들기입니다. 먼저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얼굴 전체에 힘을 빼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눈을 뜨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과도하게 긴장된 얼굴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화면의 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40에서 50cm 정도 유지해서 찡그리는 표정을 줄여보세요. 또한 20분마다 한 번씩 멀리 보기나 눈 깜빡임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웃을 때는 가능한 한 양쪽 입꼬리를 균등하게 올리도록 의식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미소는 오히려 얼굴 근육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얼굴 마사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5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며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서 마찰을 줄여가며 하시면 됩니다. 수분 관리와 보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1.8일 정도의 물을 마시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2에서 3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수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보습 관리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토너나 에센스로 기초 수분을 공급하고 두 번째는 세럼이나 앰플로 집중 영양을 공급하며 세 번째는 크림이나 오일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팔자주름 부위는 아침 저녁으로 추가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주름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이렇게 하세요. 365일 내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날에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으므로 SPF 15에서 30 정도의 제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시고 팔자주름 부위는 특히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웃거나 말할 때 주름이 접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피부 재생과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많은 생선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 등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촉진하고 근력 운동은 안면,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콜라겐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팔자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듯이 개선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에서도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한 그룹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보시고 하루 수분 섭취량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주름 개선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